방사선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유해 요소 관리 방법입니다. 유해 요소 관리 방법. 그럼 우리가 직장이라는 곳이 나의 일터가 늘 그냥 그거 한 것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인체의 모양 것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내가 일은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내가 유해 물질을 관리할까요?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럼 유해 요소 관리 방법은 별표가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방법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 대체 또는 대치라고 합니다. 대체, 대치. 얘가 가장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겁니까? 다음 손가락 표시 보세요. 대체라고도 하고 대치라고도 하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 가장 유해물질 관리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관리 방법이 뭐냐? 이래 말하면 대치가 됩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덜 해로운 것으로 바꿔서 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종이컵 대신에 뭐 개인 컵을 쓴다든지 또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거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대신에 다른 걸로 바꿔서 쓰는 거. 그래서 덜 해로운 것으로 바꿔서 쓰는 거를 뭐라고 한다? 대체 또는 대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하죠. 격리도 대체와 맞물려서 진짜 같이 많이 쌍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격리라는 건 우리 여러분 어떤 거야? 떼어놓는 거잖아. 그래서 떼어놓는 거야. 그럼 이때 내가 직장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좀 유해한 요소와 내가 쓰고 싶다고 그 인자와 멀리 떨어지고 싶다고 그럼 그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유해 물질이 있는데 내가 근처에서 옆에서 같이 계속 있으면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유해 물질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멀리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원격으로 조정하는 거. 그 원격으로 조정하는 근처에 붙어 있지 않는 거잖아. 이게 바로 뭐다? 격리예요. 그래서 격리는 무조건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나올 거다? 원격 조정 이 말 나올 건데 그래서 원격 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격리예요. 그 물질과 내가 틀어지는 거니까 또는요 문제에서 푸시다가 인화물질이 든 탱크와 탱크 사이 그 말은 뭐예요? 인화물질이 든다는 말은 할수 있잖아. 불이 날 수 있어. 그럼 불이 날 수 있는 물건과 불이 날 수 있는 물건이 함께 붙어 있으면 만약에 불이 나면 어떤 사단이 생길까? 불과 인화성이 높은데 같이 붙어 있다면 그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인화물질이 든 탱크와 인화물질이 든 탱크를 중간에 뭔가 또랑을 파고요. 또랑을 파서 거기다가 벽을 쌓듯이 뚝을 쌓듯이 여기 제방을 쌓듯이 올려버린 거야. 그럼 이때 인화물질이 든 탱크와 인화물질이 된 탱크 사이에는 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래서 불을 떼어놓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격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만약에 묻는다면 다음 사례도 많이 묻죠. 인화물질이 든 탱크와 탱크 사이에 또랑을 파서 제방을 쌓는다. 그 말은 벽을 만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격리라고 합니다. 격리. 보시고 그래서 덜 위험한 것으로 바꿔 쓰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거는 대치, 대치. 그 다음에 원격 그리고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장벽을 만든다 이런 말이 나오면 격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일 많고 또 하나를 더 말한다면 개인 보호구역. 그래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도 어디에 속한다? 유해 요소 관리 방법에 속합니다. 그럼 이때 개인 보호구 하면 먼지를 보통 마스크가 가장 대표적인데 일반 먼지를 차단한다면 무슨 마스크라고 한다? 방진 마스크라고 하고 유해가스 제일 마지막 그림이긴 한데요. 유해가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배출되게 해주는 마스크는 뭐라고 한다? 방독 마스크 시험 나왔어요. 그래서 유해가스를 바깥으로 빼내는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마스크가 뭡니까? 그랬을 때
방독 마스크예요.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산소를 안으로 넣어줄 거야. 이게 관을 타고 산소가 들어오게 만들 거야.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렇게 막 대롱처럼 이렇게 관이 달려 있어. 그걸 달아서 산소가 들어오게 하는 거. 이런 마스크는 송풍 마스크라고 합니다. 이거는 산소가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럼 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는 뭐라고요? 방진.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건 방독. 산소가 들어오게 하는 거는 송풍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대체, 그 다음에 격리, 개인 보호구 세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번엔 이거는요. 내가 작업장에 유해물질이 너무 많아서 작업장에 뭐를 만들었냐면 가스 후드처럼 후드를 설치했어. 그럼 후드를 설치하면 유해 가스가 그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바깥으로 빼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안에 있는 유해 가스가 진하게 농축되어 있는 거를 흡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다 그 공기의 자정작용에서 뭐를 했으냐면 바람이 불었을 때 먼지가 휙 하고 날리면서 여기 진하게 무더기로 있던 먼지가 흩어지는 거. 그거를 희석이라고 했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다? 희석시키는 거예요. 내가 참 작업장에 후드를 만든다든지 해서 유해가스를 바깥으로 빼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희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 비슷한 패턴으로 하나가 원생들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희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유해 요소 관리 방법은 덜 위험한 것으로 바꿔 쓰는 거 뭐라고요? 대체. 그다음에 따로 떼어 놓는 거, 벽을 만든다, 격리, 그리고 후드를 설치한다, 창문을 열어서 뺀다, 희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낀다, 장갑을 낀다 이런 거는 개인 보호구. 이 중에서 근로자의 협조가 필요한 거는 근로자가 협조를 해야 좋아. 그건 개인 보호구가 되겠죠. 개인 보호구. 왜냐면 근로자가 헬멧 안 쓴다면 마스크 안 쓴다면 못 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유해 요소 관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그럼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럼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거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사업장에서 받는 건 뭐라 그랬어? 일반 건강진단. 유해한 사업장에서 받는 거는 특수 건강진단이라고 했죠. 그럼 건강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 제가 여기 밑에 조금 적어놨어요. 여러분 거에는 안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밑에 제가 A라는 말 보여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일까요? A라는 말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럼 그 A는 영어는 필요 없어요. 그 풀로 증거는 필요 없고요. A는 이제부터 근로자 건강진단을 낼 때 그 기호를 쓸 거야.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기호를 쓸 거야. 그럼 기호를 쓰는데 A라는 글씨가 들어가면 앞대가리 부분에 A 적혀 있으면 alright, 아 좋아, 아 좋아, 굿 그 말이에요. alright 그 말이에요. 그래서 A는 좋다. 그럼 이때 건강진단 결과가 좋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건강하다. 그래서 A는 건강한 상태를 A라고 표시합니다. 그럼 근로자들이 건강진단 결과에서 A가 적혀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건강한 사람. 어떤 질병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A라고 표시합니다. 반면 자 C는 있죠. C는 뭐냐면 약간 주의가 필요한 것. 좀 관찰해야 될 사람. 아, 조금 신경 써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 주의가 필요하고 관찰이 필요한 사람은 기호를 뭐를 쓴다? C를 쓸 거야. C를 쓸 거야. 그 다음에 이 C를 쓰는데 그 C에도 1이 있고 2가 있다? 여러분 책에 보셔요? 그죠?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럼 C1, C2 이렇게 적혀 있는데 1, 원은 뭘 말하냐면 뒤에 1이 붙어 있을 때는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일 때문에 그 병이 생긴 거야. 내가 일하면서 그 병이 생긴 건 1번 넘버가 하셨죠? 일 때문에 생겼다. 일 때문에 생겼다. 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가 붙은 것도 있죠. 여러분 구분해서 빨간 글씨 봐봐. 이가 적힌 것도 있죠. 이가 적힌 거는
이상한 생활 습관 때문에 병이 생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거는 내 뭐 그냥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2번인 거고 일반적인 질병이고 1번은 뭐라고요? 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볼게. 자, 그럼 여러분 아까 다시 검정 글씨, 빨간 글씨를 볼까요? 표에서 A는 금방 뭐라 그랬어요? 올라이 건강한 거. 굿. 그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요. 내용을 꼼꼼하게 다 볼 필요 없어. 이해되시죠? 건강한 사람은 A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추 관찰할 필요도 없죠. 검진 다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C가 있네. C1, C2가 있는데 C는 뭐였어? 관찰이 필요한 사람. 주의가 필요한 사람, 신경 써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C 1번이다? 1번은 뭐였죠? 일 때문에 생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의미에서 내용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의미를 보세요. 의미에서 일 때문에 생긴 거니까 직업병이라고요. 그래서 직업병인데 다고 안 했어. 뭐라고 했다? 관찰이 필요하다. C가 관찰이 필요한 거니까 일 때문에 직업병이 생겼나 안 생겼나 관찰이 필요한 사람. 직업병인가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될 사람은 C1이라고 한다고요. 원이라고요. 반면 C2, 2번은 C는 뭐라고요? 관찰이 필요한 사람. 근데 2번은 뭐 어떤 것 때문에? 일반 질병이야. 그냥 개인적인 일반 질병. 일반 질병인데 유방에 검진 받았는데 혹이 하나 몽우리가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한번 검진 다시 해봅시다. 다음 기회에 이게 바로 C2번이라고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여러분 그 밑에 제가 적은 거 보세요. D는 뭐를 말하냐면 disease라는 말이 질병을 말하거든. D는 질병이 있다는 소리예요. 질병이 있다. 아까 C는 질병이 있다는 게 아니라 좀 신경 써서 관찰하자. D는 병에 걸린 거야. 질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D도 1번, D 2번이 있어. 그럼 D1은 뭘까? 1번은 일 때문에 병이 생긴 거. 일 때문에 직업병이 생긴 거. 그 말이고 D2번은 일반적인 질병에 걸린 거. 그게 D2번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충분히 한 번 정도 또 건드릴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요즘엔 꼭 중요한 것만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는 한번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부터 C, D 해가지고 1번, 2번으로 나누었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R이라는 글씨 보이죠? 자, R이라는 것이는 1차에 건강진단 했는데 질병이 의심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관찰이 요한다. 그죠? 관찰이 요해서 2차 검진 받읍시다. 2차 검진 받읍시다. 리뷰합시다. 다시 돌아가자. 리뷰합시다. 하는 의미로 R이라고 적혀 있으면 2차 검진 대상자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밑에 제가 U라는 말을 하나 적어놨어요. 여러분, 보이나? 그럼 U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2차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2차 검진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구랬어? R이라고 표시하는데 2차 검진 안 받았어. 그 사람이. 그럼 2차 검진 안 받으면 어떤 병이다 아니다 판정 못 하잖아요. 그래서 판정을 불가 근로자 판정 못해. 판정 불가. 왜? 2차 검진이나 추후 검사를 안 해가지고 판정 불가 이런 사람은 U라고 해요. 그냥 언론 여러분 언론 하면 명확하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U 적혀 있으면 판정을 못 내렸어. 환자가 협조 안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U라고 합니다. 저라면 A, C1, C2, D1, D2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의미만 구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되셨을까요? 그 의미 한번 여러분 눈여겨봅니다.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보건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변화 순서라고 돼 있어요. 자, 보건교육은 여러분 그 밑에 먼저 볼게요. 보건교육의 기본 요소라는 말 있죠. 자, 그러면 보건교육에는 필요한 요소를 꼭 갖추어야 되는데 그 요소에는 일단 누가 있어야 되냐면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보건교육 받으러 모였는데 앞에 나와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보건교육은 안 이루어지잖아. 교육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교육자는 오늘 내가 제 시간에 왔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 했어. 그럼 보건교육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교육을 받는 자, 그 말을 뭐라고 한다? 피교육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피교육자가 있어야지. 그럼 피교육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우는 사람이니까 학습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자,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서로 만나서 여러분 오늘 날씨도 이런데 저녁 뭐 먹을 거예요? 내일은 뭐 먹을 거예요? 김치찌개요? 아, 그거 좀 맛있는 집 있어요. 맞지? 그만 나눴어. 그럼 그거는 보건교육이 아니잖아. 보건에 관한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세 번째가 교육 내용이에요. 교육 내용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네 번째가 여러분, 자, 내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좌석을 어떻게 배치했다? 이렇게 모둠으로 배치를 했어. 그러니까 모둠으로 배치하면 일반적으로 조용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속닥속닥 나누니까 강의에 집중이 안 되는 환경이 되어버려서 보건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자, 이번에는 시범 보이는 걸 내가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강의식으로 책상을 일자로 그냥 만들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모둠으로 어떻게 실습을 하고 어떻게 할 거야? 안 되겠죠. 그리고 다 열심히 듣는 줄 알았는데 나만 듣고 다 엎드려 자고 있어. 그럼 이것도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주변의 환경이잖아. 전부 환경이 공부도 안 하고 전부 다 엎어져 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도 집중이 하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교육자, 피교육자와 교육 내용과 함께 하나가 뭐가 더 추가된다? 그 주변에 보건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이 네 가지가 보건교육의 4요소예요. 네 가지 요소예요. 그 요소에는 채광, 또 들어와야죠. 어둑어둑해가지고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죠? 아, 교육이 되겠습니까? 환기도 막 공기가 탁하고 군집독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조명이 어둑어둑하고 소리가 막 도로에 공사해서 교육에 집중할 수 없고 학습자 수업 태도가 전부 다 엎어져 있고 그죠? 그러면 환경이 열악한 거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건교육의 요소는 교육자, 피교육자, 그리고 교육 내용, 환경이 보건교육의 요소다. 그럼 이때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다양한데 어디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장 좋냐면 학교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건교육 중에서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가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이를 말하면 학교예요. 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보건교육 코로나를 가르쳐주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동생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는 또 그 얘기를 듣고 직장 가서 엄마도 동료들 만나서 퍼뜨려지니까 일파만파로 퍼뜨려지기 좋은 거는 학교 보건교육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말하죠. 뭔가를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그들이 필요한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거. 그거에서 밑에 보시면 보건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의 요구를 사정해야 된다. 사정이 뭐였어요? 알아본다, 확인한다, 파악한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다시 위에 첫 번째 줄로 올라갑니다. 보건교육을 했을 때 바람직한 변화 순서예요. 그럼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짠 하고 다 고쳐지지 않은 담배 여러분 피우면 안 됩니다. 말했다 그래서 짠 하고 모두가 금연하지 않는다고. 그럼 먼저 일단 1단계는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내 머릿속에 담배가 왜 안 좋은지 술이 왜 안 좋은지 머리에 들어와야 돼. 정보가. 그게 바로 뭐요?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겨야 될 변화는 뭐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지식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지식의 변화가 먼저 생기고, 그럼 머리에 지식이 들어왔어? 내가 혈압도 있는데 당뇨까지 있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어떤 생각할까요? 머리에 지식이 들어왔으니까 피지 말아야 되는데지. 아, 안 좋던데 한번 진짜 100% 금년은 안 돼. 아직까지는 5개 피 피울 거 2개 피, 3개 피로 줄어들 거야.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럼 이때 태도가 바뀐 다음에 이 태도가
반복이 되면 뭐가 될까? 습관이 돼. 그래서 습관이 돼서 완전히 담배를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문제에서 마지막이 습관의 변화라고 했는데 습관을 다른 말로 실천 또는 다른 말로 행위 또는 행동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습관의 변화, 실천의 변화, 행동의 변화, 행위의 변화 이거 나오면 이게 가장 마지막에 원하는 목표 맞아.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담배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습관, 실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가장 좋겠다. 처음은 지식, 그 다음에 태도, 습관. 습관은 다른 말로 실천, 행위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이 이루어질 때 단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책에서는 제가 여간하면 중요한 거 위주로만 했어요. 안 중요한 걸 여기서 지금 또 다루면 어떡하겠어요. 대부분이가 중요하고 제가 요 정도는 참고로 하세요 할 때는 내 그릇이 여러분의 역량이 이까진 안 된다 하면 제가 조금은 참고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전부 다 여러분 다 참고하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건교육의 실시 단계는 참고가 아니라 필수야. 그럼 이때 실시 단계가 첫 번째 무슨 단계를 거칠까요? 첫 번째는 도입 단계예요. 그래서 도입 단계는 어떤 거예요? 이 단계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할 거예요. 5분에서 10분 너무 많이 안 할 거예요.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데 이때 단계는 제가 교육자가 피교육자 여러분 앞에 제가 설명하려고 왔어요. 오늘은 성병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 오늘은 매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성병 예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 아직도 서로 나랑 어색한데 분위기가 서먹서먹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뭔가 친밀도가 떨어지면 참여가 좀 힘들어. 그래서 일단 들어왔을 때 조금 들어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낯선 곳에서 따라왔다면 어디서 오셨어요? 또 다른 얘기 조금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걸 라포 형성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관계를 형성한다 이 말이 좀 친밀하게 좀 다가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계속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서 오셨냐는 것만 계속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때 뭐를 한다? 자, 여러분, 제가 화면 하나를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빔으로 사진을 짠 하고 폈어. 그랬더니 홍삼께 피부에 뭐가 나서 너무 징그러운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어. 그럼 여러분 그 순간 어때? 그래서 눈 약간 떠서 이게 뭐지? 하고 보겠지. 보면서 어떤 생각할까? 안 들어야지 그 생각보다 호기심이 생겨서 저거 뭐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게 바로 도입 단계 해야 될 일이야. 주의, 집중, 흥미, 유발이에요. 이 말 들어가면 도입 단계야. 주의, 집중, 흥미, 유발,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자 하는 건 보건교육의 첫 단계 뭐다? 도입이에요. 그 단계예요. 그럼 도입 단계를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계속 또 보여드리고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보여드리면 의자에 바짝 당겨 앉으면서 사람들이 집중할 거야. 그럼 저는 이제 뭐 한다? 본격적으로 교육을 할 거야. 그럼 본격적으로 성병에 대해서 예방은 어떻고 하고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무슨 단계다? 전개 단계라고 합니다. 전개 단계. 그러면 계속 전개 단계를 설명 다 했어요? 하고 띵동띵동 종이 쳐서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뭔가 약간 허전 그런 완벽한 완전체로 마무리를 하려면 마지막에 아까 도입 단계와 비슷하게 5분에서 10분 비중은 비슷하게 도입 단계 시간과 비슷하게 맞추어서 자 여러분 오늘 저랑 함께 성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요런 거 한 거예요. 요약 점검해줘. 요약해줘. 요약하고 마지막에 또 뭐도 물어볼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이게 바로 마지막 마무리 단계 때 하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단계다? 종결 단계. 결론은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종결 단계. 이때 주의 집중, 흥미, 유발 이 말 나오면 어떤 단계? 도입 단계. 본격적인 교육, 전개 단계, 요약, 점검, 종결 단계 이렇게 기억해 주십니다. 그럼 교육을 할 때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예전에 나왔었죠. 항상 보건교육을 할 때는요,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안 돼. 여러분 처음에 입학했을 때 제가 이런 거 막 요점 정리하면서 복교 가르쳐 드리던가요? 안 했지. 왜 여러분 낚인 거야, 그때. 그때 만약에 제가 복교하고 보건간호 이런 거 했으면 아마, 이건 내 길이 아닌갑다 하고는 떠나버렸을 거야. 그래서 보건교육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진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과거 거 먼저 해야지 최신 거 하고 과거를 나중에 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마지막 걸 더 기억하잖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최신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할 때는 과거를 먼저 하고 최신의 내용으로 하라. 그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체적인 거 하면 기본간호 같은 과목이 구체적이야. 그냥 우리가 현실에서 바로 보이는 거, 혈압 재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 다 구체적인 거야. 반면 추상적인 거는 보건간호, 특히 환경보건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지? 공중보건 이런 거 별로 뭐가 닿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게 바로 뭐다? 추상적인 거야. 그러면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추상적인 게 어려운 거지. 그럼 아까 1번에서 뭐랬어? 어려운 거를 나중에 하자고. 그래서 구체적인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걸 하자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게 쉬워요? 복잡한 게 쉬워요? 단순한 게 쉬운 거야. 단순한 게. 그럼 단순한 게 쉬우니까 하는 순서도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하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에 직접적인 건 여러분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직접적인 거냐면 기본 간호 같은 거예요. 그럼 간접적인 거는 별로 나한테 와닿지 않는 거. 일상생활에서 지금 하는 보건 간호 그죠? 그 다음에 공중보건, 법규 이런 게 좀 별로 와닿지 않지? 그럼 어느 게 더 어려워? 간접적인 게 어려운 거야. 그럼 어느 거부터 하자? 직접적인 거에서 간접적인 것을 하자. 그리고 친숙한 거랑 낯선 거 중에서 어려운 거는 낯선 거고 친숙이 쉬운 거잖아요. 당연히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하자.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 눈도장을 잘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밑에는 최근에 나왔던 트렌드가 조금 몇 가지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보건교육에 자 이름은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교수 학습 모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런 내용은 학습자하고 관련 있는 거냐 이거는 교사하고 관련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럼 이때 학습자하고 관련 있는 거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학습자가 준비가 잘 되어 있나 알아보자고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 내가 시험 문제에서 이 사람에게 당뇨 인슐린 주사법을 가르치고자 해요. 보건교육을 하려고 해요. 그럼 당뇨 인슐린 주사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배우는 당뇨 환자가 인슐린 맞아야 될 환자가 손가락 이런 게 좀 자유자재로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셀프로 주사도 맞지. 그죠? 그리고 자가 인슐린 주사기라 하더라도 돌리고 이렇게 또 용량도 조절해야 되고 알코올로 닦아야 되고 뭔가 손가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손을 못 써. 그럼 그 사람은 보건교육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인슐린 주사할 때. 그럼 이 사람에게서 어떤 준비가 미흡한 걸까? 이렇게 물을 거라고요. 뭐죠? 신체적 준비인 거예요. 그건 물었어요. 신체적 준비.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슐린 주사를 하려면 여러분 용량 재려고 10, 20 돌리려면 눈도 좋아야 돼. 근데 눈이 뭐 안 보여. 그럼 그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신체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 했을 때 신체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누구 거야? 학습자가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준비는 대표적으로 어떤 말 하거든? 너무너무 주사 바늘에 대해서 공포가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인슐린 주사를 가르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는 신체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럼 어떤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예요? 정서적인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과 관련 있는 건 경험적 준비가 되겠고, 자, 그 사람이 지식이 너무 없어. 그래서 인슐린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일단, 자, 환자분, 누구님, 인슐린은요,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을 내가 주사를 하면 내가 높았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이러면서 인슐린에 대해서 정보를 먼저 주는 거야. 왜? 학습자가 지식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그런 식으로 물어볼 건데, 그럼 지금에서 나온 거는 신체적 준비가 한번 나왔다고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나, 약 재려면 손가락도 움직여야 되고, 알코올로 닦고, 또 눈도 좀 밝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용량도 재지.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보는 거는 학습자 준비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 신체적 준비.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교사의 요인은 굳이 묻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학습자가 준비가 다 돼 있어도 가르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그럼 이때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럼 이거는 교사의 문제죠.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 중에서 반띨, 완띨이 있는데 어려운 말로 막 설명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학습 이해 능력이 좀 부족한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그게 교사의 요인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 본인이 직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즐겁고 만족해야 더 열심히 가르칠 거 아니야. 그런 것 전부 다 교사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기억한다면 학습자 준비 중에서 신체적 준비 요거 하나 정도는 아마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 연습하실 때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의 형태라고 돼 있어요. 평가 형태. 자, 이 부분은 여러분 평가를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먼저 나눠볼게요. 그럼 이때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는 이 검사를 평가를 언제 하는지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애들 학원 다닐 때 레벨 테스트 이런 거 하잖아. 그럼 레벨 테스트는 반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아이의 수준을 알아서 거기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뭐에 속할까? 진단평가예요. 그럼 이거는 교육활동 키워드가 전에 하는 거야.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 제가 진단평가를 해봤더니 딱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 그냥 앉아만 있어. 그냥 앉아만 있어. 그리고 뭐 한다? 막 딴 거 하고 있어. 갑자기 ADHD처럼 막 밑에 막 하고 다른 거 쳐다봤다가 이거 했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또 얘야 밥은 먹었니 하다 앉았다가 또 그러다 나중에 어떡하 급기야? 졸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는 교육 활동 전에 알아보니까 이런 패턴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게 문제구나. 그냥 앉아만 있기만 하구나. 그럼 그 사람한테 이런 과제를 주면서 시간에 제한을 두면서 이렇게 좀 쫓기듯이 공부하세요. 이렇게 뭔가 결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진단평가야. 그래서 진단평가는 교육 활동 전에 하는 거. 그럼 이번에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설명을 쭉 하고 나서 끝나기 몇 분 전에 자 여러분 잠깐 쪽지 시험 하나 칠까요? 아니면 여러분 OX 골든벨 퀴즈 할까요?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물어볼게. 오늘 안 배운 거 안 물을 거야.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너무 잘해. 잘해. 그럼 오늘 수업은 어땠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업을 잘 따라왔고, 이해를 잘하고 있고, 내 수업 방식도 괜찮았구나 생각할 거고, 저는 열심히 지금 기침을 해가면서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맹하니 있어. 그럼 어떤 걸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혹시 내가 교재가 어렵나? 내가 요점 정리한 이 내용이 말이 어렵나? 아니면 이 자체가 조금 좀 적절하지 않나? 아직 이 진도를 나가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가? 이런 식으로 나의 수업에 뭔가 문제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가라고 한다? 형성평가예요. 그래서 형성평가는 키워드가 보건교육 시에하는 것, 교육 중에 이루어지는 건 형성평가예요. 반면 모든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뭐를 한다? 통괄평가라고 하죠. 우리 학교 다녔을 때로 친다면 기말고사 같은 거 치는 거 그런 게 바로 총괄평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모든 게 끝난 후에 하는 거야. 전에 하는 거 진단, 중에 하는 거
형성, 후회하는 거, 총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것까지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두 가지인데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어요. 그럼 절대평가는 여러분 어떤 게 기준이다? 목표를 딱 정해둘 거야. 그래서 목표 도달을 했나 알아보는 게 바로 절대평가야. 그럼 이때 목표가 심폐소생술 우리 수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심폐소생술 해봤을 때 제대로 했으면 모두에게 뭐 준다? 수료증 줬잖아. 그게 인원이 몇 명이든 상관하지 않고 도달했으면 주면 그건 무슨 평가야? 절대평가야. 그럼 우리의 시험은 간호조무사 시험은 105문항에서 과락이 걸리지 않는 총점 60 몇 점이에요? 63점 받으면 그게 10명이든 100명이든 10만 명이든 신경 안 쓰겠다고. 모두 목표 63점 정해놓은 거죠. 그게 바로 절대평가죠. 우리 시험의 상대평가라면 여러분 막 안 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 속으로. 아, 너무 기쁘다. 아, 기쁘다. 이렇게 되겠죠. 누가 졸고 있으면 여러분 원장님 좀 작게 수업하시면 안 돼요? 그건 게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 같이 붙는데 반면 상대평가는 어떤 거냐면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기준 정해서 그 기준보다 잘했네, 그 기준보다 못했네 이렇게 하는 게 상대평가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대학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수능 시험 있죠? 그거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 그 다음에 공무원들 임용 시험 이런 거 전부 다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절대 상대를 구별하실 거. 목표 정했다? 뭐죠? 절대평가.